리더님과 좀 비슷한 체질, 건강 상태가 그런 상태인 사람이고요. 좀 더 많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덕 리더님이랑은 리더님처럼 좀 유쾌하지 조금 덜 재밌는 사람, 그런데 좀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살짝 똘끼도 어느 정도 닮았어요. 예를 들면 사진 찍을 때 저도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잘 찍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꿈을 얘기하자면 저는 강규형 대표님을 참 좋아하세요. 묵묵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지금 친동생이 뒤에 와서 같이 있는데 6살 어린 친동생이 킥오프, 올해 킥오프 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대표님을 모습을 한 2시간 정도 바라보면서 저분은 누구셔? 정말 대표님을 보고 사업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기 고열이 나는데도 이렇게 유치원 보내고 대표님을 만나러 지금 온 상황, 참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3P가 정말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희 조유엘 그룹의 많은 리더님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저희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저는 국가건강관리사 1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건강관리사 이것은 제가 PM을 하면서 짬짬이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사 자격증을 받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야 이거 함부로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공부해서 받은 거야 그랬더니 언제? 뭘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와이프의 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기 전에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서 받아왔던 참 많은 자격증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저는 강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강사 자격증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유도 내가 만약에 PM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회사가 있는 줄 알았다면 저는 아마 여기에 취직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전생의 꿈은 저는 선생님이었고 강사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사람이 저희 유일한 꿈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아프지 않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하루. 좀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많이 아팠던 사람이고 4살 때부터 비형간염이 왔어서 그 이후로 좀 많이 힘든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전교 1등 하면 뭐예요? 아파서 이제 쭉쭉쭉 떨어지고 정말 좋아하는 대학을 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고 계속 저희가 펼쳐내지 못하는 꿈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 병까지 들면서 힘들어했던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사람이 저희 꿈이었고 지금은 너무 PM을 만나서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 현생의 꿈은 모티베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냐면 정말 영혼 육이 모두가 건강한 행복과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소개를 보면 좀 특이해요. 2020년 11월 14일이라고 적었어요. 이때는요 제가 정말 죽고 싶었던 정말 아픈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때부터 나의 한 살이야 1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출생지가 광주였고 배우자는 PM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이랑 지내지 않고 올해 기념일은 중국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어디서 뭐인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그 정도로 PM 패밀리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았고 PM에 제가 이렇게 정성을 부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우자는 지금 PM으로 살고 있고요. 자녀는 12명이에요. 자녀 12명인데 아시다시피 챔피언이려면 몇 레그가 있어야 돼요? 12레그. 또 다시 퀴즈가 들어가네요. 12레그예요. CL은 5레그지만 챔피언은 12레그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PM을 하면서 12레그를 꿈꾸는 챔피언이 꿈인 거죠. 그러면 잉태중이 있어요. 그래서 PT 2레그를 지금 배출을 했고 10줄도 배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EVP도 2줄 있고요. 또 계속 IMFP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저희 그런 PM 자녀 12레그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저는 PM을 먹은 지가 아까 손가락을 이렇게 딱 세어봤더니 7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6년이 넘었습니다. 참 오래 먹었죠. 그런데도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아직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아팠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했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늦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펼쳤는데, 오늘 저희 어떤 경험치가 여러분들이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PM을 시작했을 때 나는 1년 안에 PT가 될 거야. 그 다음은 이제 매 한 해마다 업데이트를 해야지 했는데, 작년은 또 특별한 일 때문에 GP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뛰어넘어서 PP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5년 12월이면 마침 5년차가 되어서 CL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전직이 강사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꿈이 정말 선생님이고 강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책도 쓰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고, 그래서 중국어를 참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책도 여러 번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하면서 제가 또 직접 쓴 책도 있고, 그때 시절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책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가 이렇게 남겼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PM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말 내가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PM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친구인데 남자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우리 PM에서 얘기를 하자면 CL이라는 그런 최고 직급, 그 직급의 2세예요. PM 2세겠죠. 그래서 이미 일을 하지 않아도 권리 수익이 들어와서 그냥 먹고 놀아도 돈이 되는 그런 가문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친구를 가까이 두면서도 저는 그 친구가 부럽지도 않았고 수입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떤 힘든 생활을 처음 들었을 때 저한테 딱 건네준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사식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능력이 있으면 돼.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 말이 꽂히더라고요. 난 돈 버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많이 아프니까 없던 거예요. 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살 빼주는 걸 잘하고요. 건강관리를 잘해줘요. 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의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원치 않게 전라도 광주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가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어떤 허락도 상의도 거치지 않고 우리 이제 광주로 이사 가게 돼.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학원을 오픈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만삭일 때까지도 과외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정말 그 김한서 PT님 아시죠? 저 그분한테 이제 수강도 들었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PM을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남편의 그런 하나 결정으로 제가 전라도 광주에 이삿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어떤 부속품으로 혹은 그냥 저는 정말 그 이삿짐에 딸려가는 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나에게는 내 삶을 주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는 거야. 저한테 화가 났어요. 처음에 남편한테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저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남편보다 좀 더 많이 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쵸. 그때 저에게 전라도 광주는 아프리카에 시집가는 느낌이었어요. 왜? 인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그때 가면 뭐예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것도 너무 싫었고, 제가 꿈을 펼치려고 지금까지 애써왔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는 것도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한 6개월 동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생각을 했냐면, 이혼해야 되나? 많은 여자들은 화나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예요. 경제적인 독립 그게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뭐가 있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욕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근데 그때 제가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돈 버는 여자가 되고 싶다,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굉장히 강한 자존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저에게 동기부여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간절함은 언제 생기세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극구 반대할 때 그때 간절함이 생겨요. PM 한다고 했을 때 가족이 말리잖아요. 그때 간절함이 막 마구마구 나옵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저한테 가장 큰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이 반대해서 못해요. 그거 다 핑계예요. 네,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딱 나갔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하면 왠지 내일부터 어떠시 팡팡 터질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막 할 것 같고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계속 문제가 와요. 그런데 딱 작심 3일 만에 제가 이게 장흥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친 것도 아니고요.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혼자 구름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남편이 드림카였어요. 드림카였는데 견적만 2,700인가 2,000원 거의 폐차 수준 나온 거예요. 맨날 제 스카프 조그만 거 타고 다니다가 남편 이상하게 그날은 멀리 가니까 내 거 타고 가 했는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셀카를 찍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나는데 엄마 그 시점에서 셀카를 찍고 싶어? 왜 찍었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가장 멋있는 저를 만났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열정 있는 사람이구나. 이 상황에서도 나는 사진을 찍어서 남겼던 건 뭐냐면 나는 이 상황에서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때 가족한테도 연락을 못했고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면 이청규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지? 남편 차인데?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빨리 넘겨. 정말 이렇게 해줬어요. 아 그래? 알았어. 정말 그때는 스폰서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바로바로 그냥 딱 적용을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바로 뭘 했는 줄 알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콩나물 먹어도 돼요? 두부 먹어도 돼요? 계란은 몇 알까지 먹을 수 있나요? 이런 답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이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어제도 누군가가 저 공황장애 때문에 자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PM을 먹어서 좋긴 한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한가해서 그래요. 바빠지면 죽을 새도 없어요. 이때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모를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한 3시간 반인가? 4시간인가? 견인차가 올 때까지 너무 시골이어서 오토십 한 박스를 전달하러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저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나는 오늘 가장 멋있는 나를 만났어. 이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멋있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구나. 왠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평생 미친년으로 낙인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꼭 성공하고야 말 거야. 이때 제가 결단의 현장이에요. 위에다가 점점점이라고 했지만 이 상황을 제가 뭘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고가 저에게는 결단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미쳤는 줄 아세요? 돌아오는 견인차에서 그 아저씨한테 뭐 했을까요? PM이죠. 들어 먹으면서 또 PM 했어요. 그렇게 3시간 반이 왔어요. 근데 도착할 때 제가 뭘 알았는 줄 아세요? 신용 불량자더라고요. 진짜 뒷목 잤더라고요. 왜냐면 사고가 너무 심해서 허리도 디스크도 좀 많이 심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안 갔어요. 왜? 그 다음날에 제가 제주도에 디톡스를 가장 유명하게 잘하는 박사님이 강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배우러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라도에서 제주도까지 가면 되는데 또 서울에 와서 세미나 참석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또 운전해서 서울로 가요. 렌터카죠. 네. 이제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준 렌터카를 가는데 앞에 돌멩이가 하나 통 튕겨나왔는데 앞에 유리가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무섭죠. 어떻게 연속 이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무서워요. 지금 정말로. 그런데 또 주차를 슉 하는데 또 확 다 긁어놨어요. 뭐지? 불길한 느낌은. 이틀에 3번의 사고가 나지 쉽지가 않은데 이튿날 제가 비행기 탈 때 뭔 생각이 들까요? 비행기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그런데 저는 가야 했어요. 왜? 내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 디톡스를 배워줄 박사님이 제주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 갔는데 정말 가기 너무 잘했죠. 버스에서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 저는 열심히 메모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메모하는 것처럼 IMM일 때인데 어떤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를 하고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냥 적을 수 있는 거 다 적었어요. 돌아올 때 2박 3일인데 수첩 하나를 다 적어서 왔어요. 그때 그 수첩을 지금 봐도 너무 쓸만한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그 안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2년 넘게 먹었지만 보상 플랜 한 글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진짜 하루에 저 스스로 독하게 보상 플랜을 다 배웠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그래서 이때 저에게 줬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는 CL감이야. 너는 CL감이야. CL이 뭐예요? 좋은 거야. 알겠어요. 나 CL 돼야지. 그래서 그때 저에게 CL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런 세미나 강단에서 저기 강사님이 보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이 PM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교회 목사님이신데 쌍 모발을 들고 계세요. 이렇게 가지고 데모백을 2개 들고 다니세요. 제가 오늘 디톡스 때문에 디톡스 제품을 많이 챙기느라 큰 감을 챙겼는데 데모백을 항상 2개를 이렇게 목발에다가 양쪽으로 해서 다니시는데 암 투병 중에 이제 쾌유를 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암 환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은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이구나. 너무 이게 은혜로운 일이구나. 제가 그때 이 사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것을 그때 알고 나는 꼭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또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잘 될 것 같죠? 네, 또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액티바이즈 천잔의 기적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저는 액티바이즈 100통을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에게 액티바이즈를 타주면 분명히 PT 갑니다. 그 한마디를 제가 믿었던 거예요. 단순 무식이 무섭죠. 그래서 매일 3명을 만나요. 매일 3명을 만나서 1년을 만났더니 오토식으로 PT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액티바이즈 딱 반응 나오게 탁 나와서 그 증상에 대해서 탁탁탁 해주는 거, 쪽집게 이런 역할을 잘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택시에서. 대단하죠. 네. 택시 탈까 전철 탈까 고민하다가 택시를 탔더니 역시 택시 타기 잘했어요. 액티바이즈 10%를 먹였더니 어떤 줄 아세요? 잠시만요. 이거 약 아니죠? 왜요? 눈앞이 잘 보여요. 그래요? 더 드셔보세요. 3분의 2쯤 됐더니 더 잘 보여요. 이거 약 아니에요? 아닌데요? 어머,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옆에 씨앗까지 다 보인대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사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핸드폰을 들고 찍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펜싱 선수였는데 하루에 소주를 15병 먹다가 뇌경색이 와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던지 계속 보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한테 잘 물어봐요. 제가 좀 특별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건강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건강 상담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액티바이즈를 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액티바이즈에 대한 반응을 제가 쭉 하면서 이렇게 콜드를 제가 겁나 잘해요. 왜?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콜드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왔냐면 미용실 원장님, 네일샵 사장님, 내가 소비하는 곳은 다 저희 회원이 됐고 심지어 저희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계단에서 청소하는 이모님, 그냥 사람이면 다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도 미친 사람이야. 사람이면 다 해. 다 전달해. 아니야. 나는 사람 말고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해. 고양이도 먹일 수 있잖아요. 그 집에 가면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먹여요. 그런 정도로 미쳤어요 제가.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토식으로 밀려서 PT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함이 실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꾸준함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액티바이즈 반응 뭐 어떻게 배워달래요. 제가 그 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경험치로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실패를 많이 해보시면은 그때 감이 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 그 열정이 몇 도인지. 저를 제일 초롱초롱하게 보고 계세요. 열정이 몇 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끓었다가 식었다가. 그래서 지금 온도는요? 100도.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몇 도인 것 같아요? 100도요? 네. 나는 지금 몇 도인 것 같아요? 그쵸? 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과연 몇 도인가? 99도도 안 돼요. 이 일은 90% 노력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100%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의 열정을 가지고 99%가 될 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는 끝까지 해내면 나는 그 성공하는 거기에 그 속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임계점을 꼭 버텨보라고 하세요.
그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차에다 태우고 다니잖아요. 차에서 토도 해봤고요, 실수도 해봤고요, 대변, 소변 정말 별일을 다 겪었어요. 왜? 7살이었기 때문에 유치원 펑크 내고 서울에 미팅을 데리고 와요. 미쳤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을 서울과 광주를 오고 갑니다. 3개월이면 만큐를 달리는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20년 환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피해가 없었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꼭 큰 보상을 해주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없이 집에서 혼자 잘 때가 많아요. 나는 엄마 없어도 잘 잘 수 있어. 그런데 엄마는 리스토레이트냐. 엄마가 있어야 내가 수면을 할 수 있어. 그 말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지금은 엄마 언제 출장 가?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아들이 하나예요. 12명이 아니에요. 네, 하나예요.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떡볶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나이가 와요. 근데 저희 아이가 벌써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엄마 언제 피피 될 거야? 계속 저한테 피피, 직급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피피? 그래야 바로 CL이니까. 엄마 언제 출장 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집에 있어? 눈치를 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아이가 그때 저랑 정말 많이 달렸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꼭 보상을 해주리라고 하고, 지금 계획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계 여행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이 왜 미쳤는가? 미쳐야 미칩니다. 한 번도 미쳐보지 않은 것이 미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한테 미친 거 말고요. 내가 어떤 일에 미쳐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나를 가슴을 뛰게끔 하고 미치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정말 3명 중에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지만은 공황장애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거침없이 서슴없이 저한테 다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기 때문에 주변에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왜?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바닥 그 문턱까지 가봐야 알아요. 제가 겁없이 이렇게 막 운전 실력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에 10,000km 달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거죠. 저렇게 큰 사고를 내고도 또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미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 앞에서 그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죽음 앞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든 된다고 하면 다 하는 성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무를 심은 나의 주라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 버전이 참 많아요. 할아버지가 엄청 젊은 나이에 아이를 잃고 와이프를 잃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하나님 저 제발 살려주세요. 저 행복을 주세요. 뭘 하라고 해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던 게 뭐냐면, 사막에다 나무를 심는 일을 합니다. 살림이 되면 그때 행복을 주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덧토리를 심기 시작했는데, 숲이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을이 형성이 되고 노래가,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게 뭐지? 그때 이 노인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에게 준 행복이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딱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라도 광주에 이사 갔을 때 그 마음이 저 할아버지랑 똑같았던 거예요. 메마른 사막에 나에게 그 씨앗을 심어줬던 것들이 오토십이었어요. PM이었어요. PM으로 인해서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좋은 인맥들을 많이 만났고, 이웃도 생겼고, 돈도 생겼죠? 우리 돈이잖아요. 매일매일 즐거운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PM 마을, 7개 가면 거의 다 저희 회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 게, 시차가 오면 그렇게 흥분이 돼요. 예전에는 제가 그 광주 딱 갔을 때 PM 박스가 딱 하나 보였거든요. 우리 집 거. 그리고 그 위에 육변에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CA 딱 이렇게 오면 워터시 박스, 그리고 액티바이즈 쿠폰 그 박스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걸 보면 그렇게 흥분돼요. 다 우리 회원이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열었을 때 그 쾌감 소름 끼쳐요. 네. 그래서 그 동마다, 마을마다 다 저희 회원일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동네 마을을 함부로 못 타고 다녀요. 왜? 이게 모습이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예인도 아니면서 다 알아보니까 항상 조심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인맥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PM하면서 인맥은 몇 프로예요? 그래서 인맥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저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인맥이, 여기 제가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인맥이 0.2%? 다
뭐예요? 홀드예요. 오늘처럼 만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저희 친동생 빼고는 지금 거의 다 서기석이 원래 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울권에 있는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만 소개해줬던 분이 지금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인맥이 1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저는 PT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의외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이 넓은 사람이 잘할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인맥이 아닌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그냥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래서 어제도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홀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홀드? 그냥 생활화예요. 나가면 그냥 다.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순간, 집문 나서는 순간, 우리 집에 뭐 가스 점검해도 다. 항상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3명은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어터십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세미나 좋은 데 있는데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파트너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는 그동안 아까 이제 IMM 여기 꼭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소비자에게 전달을 했지만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던 거 한 가지, 100% 시스템 참가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웰빙그룹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 다 100%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아들의 유치원을 펑크를 내서라도 했어요. 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1순위는 아들도 아니고 저였어요. 저. 네. 그래서 어제 저는 홍지숙 리더님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실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 너무 나랑 같아서. 가족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홍지숙이 아니고 엄마로 살겠다. 저는 달랐어요. 나는 그동안 엄마로 살았고 딸로 살았고 항상 누구 와이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죽고 뭐 이렇게 하지?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나로 살 거야. 나로 살 거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겠다는 생각에 100% 시스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너무 그리웠던 게 뭐냐면 파트너였어요. 저는 어제 여기 우리 디톡스 코치하는 이쁘신 리더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잘 되실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을 때 누구를 디톡스 시켜줄 줄 아세요? 저희 스폰서님의 파트너들, 웰빙 큰 그룹에 있는 파트너들, 계속 그분들을 도와서 디톡스를 시켰더니 누가 도움이 됐어요? 누가 성장을 했어요? 제가 했더라고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파트너가 없을 때 할 일이 많아요. 내 파트너가 아닌 사람은 실은 관리하기가 더 좋아요. 싫은 소리를 했는데 싫다? 싫은 말고. 근데 내 파트너는 또 싫을까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너무 많은 사람,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이 숫자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을 빼줬기 때문에 살 빼주는 건 저한테 제일 쉬워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못 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이제 끌어당겼냐면, 나는 12명의 파트너를 내가 갖고 싶다. 이때 생겼던 거죠. 그래서 12명의 파트너와 독일 부대에 서겠다는 건 12레그를 갖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제가 간절히 외신고대에다가 붙였는데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만 12명을 붙였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그리웠고 목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도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건 인간관계 사업인데 내가 다시 사람들한테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물 무서운 사람들은 또 똑같이 물 적응하면서 그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팠고 다쳤으면 똑같이 사람으로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를 해야 돼요. 저는 PM이 아니었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뭐 CL이 아니더라도 너무 큰 걸 얻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아침마다 뭘 했냐면, 저는 지금 85년생 소띠예요. 만 38세고요. 아직 생일 안 하셨기 때문에 38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육아맘들이 참 많아요. 꿈을 펼치지 못할 육아맘들. 여기 오고 싶지만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님이 애 좀만 봐주면 좋은데, 우리 친정엄마 좀만 봐주면 좋은데, 그게 내 사업을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죠? 다 핑계예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면 그게 다 그냥 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어요. 왜?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지식이 부족하고 인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이상의 내가 원하는 돈을 벌 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이 아니면 아이 엄마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서 같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2달 만에 파트너가 이렇게 생겼어요. 2달 만에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몇 달 만에 2배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던 그 파트너 사장님 2명이 여기 와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왔다가 또 가기도 하잖아. 그렇죠? 다 남아있진 않아요. 그럼 다 성공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정말 여기에서 PT 한 줄을 양성했고 EVP 한 줄을 양성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그 두 사장님이 지금 와셨고, 그럼 나는 지금 연봉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상위 몇 프로에 속하세요? 여기 아마 강 대표님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추측 불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 회사 임원이 저희 이제 사무실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상위 몇 프로라는 그 주제를 딱 들었을 때 나는 몇 프로인가를 검색하고자 이제 자료를 쭉 봤는데, 저는 상위 몇 프로인지를 쭉 봤더니 대박이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그쵸? 네, 그래서 연봉 1억은 어떤 일을 할까?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이렇게 쭉 봤더니 1위부터 18위까지 1위만 빼고 2위부터 18위까지 다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봤어요? 성형외과, 한의사, 정신과, 내과, 안과외과, 소아과 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난 죽었다 깨도 다시 의사 선생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는 있겠죠. 지금부터 공부하면.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쵸? 그런데 첫 번째, 기업 고위임원?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일단은. 그쵸?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제가 PM이라는 걸 선택을 함으로써 연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봉 3억을 받는다고 해서 내 통장에 3억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세금으로 거의 반은 나가잖아요. 근데 PM은 어때요? 3.3%만 나가요. 완전 찐이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연봉 3억을 벌었을 때, 뭐야, 4억 벌었을 때 뭐야.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걸 돈을 계산해 봤더니 저는 연봉 5억을 버는 사람이랑 같은 거예요. 그때 2023년 작년이었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 올해도 안 좋지만 작년부터 안 좋았잖아요. 이랬을 때 제가 PT일 때 2022년 때 0.4%에 속했고, 그 다음 2023년 상반기에는 0.2%, 그 다음 0.6, 0.6%, 0.66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0.1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했을 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연봉을 받게 되는 거죠. 상위 0.1% 수당 어떻게 받았나요? 정말 재수없지만 누워서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누워서 돈 벌기인데, 누워서 떡먹기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쉬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는 건가? 저는 누워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워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누워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PM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화장품 인셀덤 아세요? 저희 언니가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었는데 제가 판매를 잘하나 봐요. 와, 매달 수익이 300~400씩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싹 접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서 갑자기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보상을. 이게 뭐야, 내가 인심 잃게 생겼는데 아무리 잘 돼도 안 되지. 제가 그때 이 일을 그냥 싹 그만뒀어요. 매달 300~400만 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PM을 선택했습니다. 왜? 회사에서 이렇게 신용을 주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인맥을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PM을 하려고 했던 계기도 또 뭐냐면, 주문이 들어와도 포장을 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도 있는데도 인셀덤은 그만두고 PM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돼? 나 아픈데 어디 가서 외과 가야 돼? 내과 가야 돼? 병원 가는데도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건강 관련된 일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때 보면 병원이잖아요. 교통사고 났어요. 어느 사고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많이 났어요, 그 해에.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여기 제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뼈관절 수술하신 이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60이 되면 저 모습일까? 나 저렇게 지긋지긋하게 저렇게 쭈글쭈글해서 막 남편이 뭐 하나 갖다 주길 막 고대 기다리면서 저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도 두 살림 차리는 남편 영양제를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모님이. 왜 여자는 저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제가 뭘 하게 됐냐면 단살이를 합니다. 진짜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립니다. 뭘 끊어요? 술 끊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밥 한 톨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새벽 2시까지 잠이 들 때까지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술을 좋아해서 먹은 게 아니라 자고 싶어서. 그런데 신기하게 1시간만 딱 자면 눈이 떠요. 놀래서 깨요.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3시가 되면 또 깨는 거예요. 그렇게 2달 술만 먹고 살았더니 진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훅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받았냐면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암이라는 글자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동바동 했었구나. 나 진짜 정신줄 잡고 잘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싹 끊어버립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술도 아니고 담배는 안 펴요. 술도 아니고 담배 이런 것도 다 아닌데 안 좋은 사람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인맥을 끊는 일. 그래서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연락처도 다 끊고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내 주변에 쓸모없는 물건마저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니는 뭐냐면 돈, 물건 이런 게 집착을 벗어나서 내 정신적으로 좀 자유를 갖고 싶다.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나서 행복하게 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자유를 꿈꿉니다. 병원에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1년 동안 아까 그렇게 해서 PT가 됐잖아요. 너무 1년 동안 열심히 발로 달렸더니 허리 디스크가 또 다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한번 아프면 기어서 화장실에 가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디스크여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시커매요. 그러니까 퇴행성인 거죠. 젊은 아이가 그러니까 뼈가 발육이 되기 전에 퇴행성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딱 그 신체 나이를 보면 7대 할머니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밖은 멀쩡한데.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누워버렸잖아요. 누워있을 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왼쪽 그 위에 있는 배가 저의 배예요. 누워서 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이어트 PM을 접목해서 했더니 잘 되는 거예요. PM 하기 전에 제가 효소로 다이어트하는 코치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PM을 이렇게 접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 배운 걸 같이 접해서 저만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밑에 있는 남자 배우는 깜짝 놀라죠. 이분을 제가 모셔 오려고 했는데 여기 밑에까지 왔다 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 달 반 만에 배가 저렇게 됐어요. 대박이죠. 통풍이 엄청 심했던 분이신데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하세미 남편이에요. 하세미 대표님 남편이에요.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몰랐죠? 그리고 저기 왼쪽 제일 밑에 있는 저기 배는 또 뒤에 저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9살 때부터 술 즐겨 마셨는데 디톡스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술 끊어야 되나? 술 디톡스 하기 전날까지 냉장고에 술 다 마시고 디톡스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 차는 제가 디톡스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정말 괜찮았어요. 왜? 누워서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3년 차가 되니까 뭐야 이런 거 처음 보죠. 이거 차마 확대를 못해요. 확대하면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징그럽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황골 탈피예요. 손바닥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완전 이건 수포가 아니라 고름이에요. 고름. 발이 썩어 나가는 것 같죠. 너무 심각했죠. 이게 작년 6월 5월이었어요. 5월부터 그랬는데 30주년을 가야 되는데 발이 이래가지고 제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휠체어 타고 갈까? 근데 휠체어를 타지 못하는 이유가 손바닥에도 저렇게 돼버려서 가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왜 내 몸이 이렇게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4살 때 비형간염에 걸렸었고 약을 20년 동안 끊지 않고 먹었어요. 이비인후학과 이 항생제, 소염제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변비, 그 다음 설사를 오가면서 간도 안 좋죠? 담낭염 있죠? 이런 많은 약들을 먹으면서 몸에 뭐가 됐어요? 독소 덩어리가 된 거예요. 약 독이 이렇게 손과 발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나오는 건 골수 안에 있는 엄청 진한 독이 나왔대. 얘는 PM을 3년 이상 먹은 사람, 5년 차 때 나오는 독이래요. 3년 때 나오는 독이 다르고 5년 차 나오는 독이 다른데 제가 워낙 오래 먹다 보니까 마침 5년 차가 되던데 이때 이런 독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기 말 환자도 이 정도는 아닌데 뭐냐, 우리 말레이시아 20년 사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여줬더니 20년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암 4가지를 다 겪은 말기 환자를 살려봤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대체 너 몸은 뭘로 만들었냐.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제가 2개월 후에 손발이 깨끗해졌죠. 약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이 고름이 나올 때는요, 탁구공이 내 피부벽을 뚫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새벽 3시면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나와요. 3시에서 4시 동안. 그 시간에 나오는데 너무 아파서 이게 소리도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나 그냥 죽었네 하고 그냥 정신줄 놓고 있어야 돼요. 이겨낼 힘도 없어요, 그 고통을. 그래도 저는 진통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약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설마 또 약을 먹으면 정말 바보죠. 그래서 그때 그 통증을 겪는데 와, 정말 몸에서는 그 각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변이 너무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아들은 저를 안고 자고 싶다고. 아, 정말 너무 눈물 났어요. 나 정말 빨리 좋아져야지, 그런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와, 저는 내 몸에 이게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징그럽고 놀랐어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 혼자 독방을 썼고, 이렇게 걸어가면 발바닥이잖아요. 고름과 피가 그 우리 샤워하고 나온 물이 이렇게 젖잖아요. 고름과 피가 이렇게 바닥에 다 붙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막 울면서 그걸 닦는 거죠. 제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엄마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보여주기 싫어서. 저 혼자 물티슈로 이렇게 닦는데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었나 봐요. 제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못 위에서 붙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딱 봤더니 발 뒤꿈치만 괜찮은 거예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일을 못 하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어떡하지? 나 PM 일을 못 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손가락 사이사이에 다 고름이 나와요. 성한 것이 딱 요거 2개 손가락. 신기하죠? 이걸로 문자 했잖아요. 케어를 이걸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저희 파트너들한테 알려주진 않았어요. 왜? 그룹장이 너무 아프면 파트너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아질 때까지 그냥 좀 불편하다고만 했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좋아지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파트너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 미안했다고. 이런 줄 모르고 계속 뭔가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때 계기로 뭘 했냐면 아침마다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을 여기 옆에다 두고 1시간, 2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저 정말 잘하는 거 있어요. 대본이 없어도 PPT가 없어도 3시간 동안 PM 5시간도 괜찮아요. 떠들라고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지루하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졸릴 때도 눈은 감고 있는데 뇌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은 막 돌아갈 수 있어요. 와, 나도 내가 신기해요. 너무 하니까 내가 이제 막 강의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같냐면 우리 운전 졸릴 때 BMW 보면은 자해모드 있죠. 자율모드. 제 입이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누워서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쌍해, 누워서도 그 일을 한다고. 근데 저는 감사했죠.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이게 제가 겪었던 건데, 실은 이게 1년이 지난 지금도 실은 발바닥에서 아직도 고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2년이 지나야 싹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제가 보여주냐면, 이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조금 물집 났다고 뭐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괜찮아요. 정말 애교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누워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는데 정말 이 사업은 1년은 미친듯이 집을 나갔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무슨 소리 들은 줄 알아요? 아까 가입하신 분이 저는 지금 얘기하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이혼하러 가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제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가 마침 법원이어서 법원이 있어요? 맨날 왔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혼한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했더니 아무튼 평범한 아줌마 같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근데 사장님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남편이 제가 외박을 사촌 언니 집에 가서 하루만 잔다고 하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 그대로 할게요. 총 맞고 싶어? 이거 농담 아니고요. 총 맞고 싶어? 왜냐면 형사기 때문에. 총을 정말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총을 갖고 있을 때 총 맞고 싶어 무서워서 저는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그 정도로 무서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가잖아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안 들어와도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잘 다녀와 여보 고생했어. 이번에 여기 올 때도 기차역까지 들어가지고 오늘 추석역에서 내리면 8시에 내리잖아요. 딱 거기 또 피고 와요. 내가 집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 나에게 달렸어요. 그쵸? 내가 집에서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김장철에 아가야 오지 마라. 아빠만 보내면 된다. 김장철을 딱 한 번 갔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자진해서 시어머님이 제가 아플까봐 항상 딸 셋을 시켜도 저를 안 시켜요. 왠지 아세요? 매달
PM을 꼬박꼬박 많이 보내고요. 그 다음 그 김치 도시락에 용돈과 함께 반드시 빈통만 보내시면 안 돼요. PM을 꼴떡 다 채워서 벨링킷을 무조건. 저희 시어머님은 콜라겐과 젤수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뻐지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독일에서 비싼 거 먹고 지금 한의원 안 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며느리 자랑을 그때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PM 덕분에 내가 효과가 되었네. 네, 긴장을 안 해도 돼요. 네, 당당하게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디 가면 저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너무 심각하죠. 적다가 짜증나서 그만 적었어요. 홍동주 작가님이 저를 보더니 호전받는 책 쓰신 분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래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30가지 적고 나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짜증나 안 적을래 하고 점점점으로 끝내버렸어요. 제가 그 호전받는 책을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반응 다 겪었네. 그래서 호전 반응은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딱 하나는 없어요. 전립선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제 몸으로 배운 거죠. 네. 항상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듣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인간 몸 안에는 100명의 명의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저는 이 명의가 나서기 전에 항상 약을 먹었기 때문에 명의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약을 안 먹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먹고요. 코로나 지금 3회째 걸렸어요. 워낙 이렇게 잘 써다보니까 유럽 코로나도 걸려보고 그쵸? 최근에 또 이제 했었는데 4일 만에 PM만 먹고 밥도 안 먹고 PM만 먹고 디톡스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약과 바이바이 하고 PM만 먹고 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오시는 분 사과 맛? 아니에요. 이드링크? 아니에요. 한 사람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고아바리스. 아니에요. 오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예요. 이제 10월달에 출시될 신 액티바이즈. 무슨 맛일까요? 레몬글라스. 오 맞아요. 레몬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대한민국에 제가 처음 먹어봤네요. 샘플로 왔는데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먹었는데 지금 막 먹고 싶은 거 있죠. 네,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PM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PM에서 무엇을 얻었는가요?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디톡스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PM에서 참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남편한테 당신 고르고 싶은 차 있으면 빨리 골라. 다 사줄게. 내가 배상할게. 남편이 고른 차예요. 그런데 EVP 때 제가 이걸 해서 이루어졌고 여행을 1년 4번 다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브렌다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IMM 때 온라인에서 만났어요. 저랑 너무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 코리아 동생 우리 만나려면 독일에서 만나야 되니까 1년 뒤에 우리 독일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만났고 PTA 신분으로 만나니까 또 너무 떳떳하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평소에도 잘 연락하고 잘 지내는데 저한테는 롤모델이에요. 어떻게 20년 동안 저렇게 열정으로 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울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었어? 아니 뭔지 모르는데 그냥 눈물 나. 이세플 그렇잖니 그랬어요. 용어를 잘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냥 눈물 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언제부터 달라졌냐? 두바이 가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업 비전을 번 거죠. 네. 그때 본인 마누라가 PT가 수익이 얼마인지 이때 알았어요. 그래서 홍지수 그룹장님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주스를 먹는 그 경건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이프가 나이 줘서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 와이프가 왜? 그런데 파트너 남편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가 있나 보다. 알고 봤더니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정말 인맥이 하나도 없고 가족도 없었는데 이렇게 패밀리가 많이 생겼고요. 사무실을 오픈을 했었고 이 빨간 주스를 보면 밑에 건물이 보이죠? 제가 처음 이사 갔을 때 저기 건물에 내 사무실이 있어서 뭐 물건 파는 거 말고 그냥 차 마시면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딱 생각을 했는데 1년 뒤에 정확하게 저기에 사무실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홍지수 리더님이 얘기했는데 나 뭘 적기가 무서워. 이루어질까봐. 저도 그래요. 뭐 생각하기가 무서워요. 제가 여기 무대에 서고 싶었거든요. 처음 와서 교육받을 때 내가 PM을 했으면은 여기서 강사를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소름 끼쳤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 그쵸?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법칙.
이건 뉴질랜드 갔을 때 이때 이제 우리 양홍근 대표님이랑 많이 친해졌었는데 이때 저는 많은 CL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저희 꿈은 CL이 아니라 정말 멋진 CL이 되고 싶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저희 꿈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어떤 직위가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걸 증명해 주진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이 봤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면서 나는 좀 다른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 전에 저는 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카스 뜯던 그런 주부였던 거죠. 그런데 이청희 그룹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때 유일하게 IMM 두 줄이었던 저희 사촌 언니와 친구가 다 안 한다고 물러섰던 거예요.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다시 여기 인맥도 없는 데서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집 근처에서 찾아가 그냥 그거 믿었어요. 그랬더니 옆집 라인에 있는 저 아들의 친구 엄마로 시작해서 광주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두바이 5성급 호텔에서 우아하게 아침 조식을 먹고 있을 때 소름 끼쳤잖아요. 이수근 그룹장님이 나 아주 성공했다. 1년 전에 우리 카스 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네. 그쵸. 그래서 권리수익이란 뭐냐면 제가 정말 여행 가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놀러 가서도 이게 그 다음 달에 꼬박꼬박 1년 뒤에 수당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수근 그룹장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는 것이 우리 일이고 우리 일은 노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행 다녀오고서부터 사업이 더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업에 관심이 더 많고 이 매출은 그냥 단지 한국 매출을 얘기하는 건데 와 대박이에요. 제가 누워서 있는 그동안 평생 벌어보지 못한 돈을 다 누워서 벌었어요. 제일 많이 벌었던 시절이 아까 그 고름 많이 나왔을 때 PM이 그때 또 성장세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 PT 두 줄을 양성했고 EVP도 다 그때 나왔어요. 저는 승급 못했지만 저희 리더들이 가장 많이 이제 성장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매출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36억이 넘더라고요. 저는 팔았나요? 액티바이저 한 통도 팔러 나갈 수도 없죠. 판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세일즈가 아니라는 거. 저는 처음 애용자일 때 몇만 원이었죠? 46만 원에서 6개월에 10배, 30배, 60배 내가 만약에 PM 4년 하면 100배가 될 수 있을까? 4천만 원 오면 너무 멋있겠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배승의 법칙을 알았죠. 그래서 월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광주에서 67억 건물과 똑같더라고요. 건물주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장님! 건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건물주가 67억 건물이 있는데 월세가 3억이고 세금 떼고 연수익 빼면 월 1,000만도 안 돼요. 사장님이 훨씬 더 좋네요. 이렇게 해서 서울의 사장님들, 광주, 중국, 아까 중국 얘기하는데 중국은 올해부터 제가 이제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심천, 광주, 상하이 이렇게 세 지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서 세미나도 하고 저희 파트너 지금 심천에 있는 분도 한 분 왔어요.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중국 가서 제가 저분이세요. 애매. 네. 심천에서 오셨는데 출장 중에 지금 참석하신 거예요. 저는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닌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어요. 그런 부자들이 PM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궁금했던 거죠. 저렇게 돈이 많은데 죽을 때까지 3대 가서도 못다 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PM 사업을 할까? 가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군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냄새를 잘 맡는 거 아시죠? 중국은 시장이 한국이랑 달라요.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먹었고요. 사업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꿈을 복제하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큰일 났어. 이 주인공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이 영화 본 적 있으시죠? 성형을 했잖아요. 이분은 성형이 아니고요. 3개월 만에 디톡스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연 치유력이잖아요. 해독인데 똑같은 동일인물입니다. 다르죠? 지금 3년차 또 달라졌어요. 자꾸 모습이 변해가는데요.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 그냥 화장 안 하고 잠옷 입으면 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옆에 가서 직접 보고 있어. 알아보셨네요. 뒤에서 가장 부끄럽게 웃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저 나름 화장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한 거구나. 너무 달라졌죠. 이 정도면 뭐 성형 저리가는 아닌가요? 그래서 이 파트너분이에요. 이분의 파트너가 거의 100kg에서 72kg. 오늘 왔으면 좋겠는데 애기 때문에 못 왔어요.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참 많네요. 이렇게 3개월 만에 변화. 여기는 시누이예요. 올케 시누이가 이렇게 살을 같이 뺍니다. 대단한 일이죠. 올케 시누이가. 이분도 오늘 못 왔네요.
저기 뒤에 있는 사촌 동생인데 동생분인데 왼쪽에 15일 만에 이렇게 변하면 다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쵸? 저는 이제도 누님이 3개월 뒤에는 다시 못 알아보지 않을까? 옷장을 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옷을 다 버렸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큰 변화를 오셨고 이분은 대박이죠. 어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플로 이렇게 내지도 못해요. 그지 않아요? 네, 다 3개월 만에 변화입니다. 그래서 디톡 어벤져스 한 명도 두 명도 세 명도 아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이 앞에 있는 리더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뺀 사람들만 모아봤어요.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자, PM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가요? 참 많죠. 이렇게 많은데 저는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혜주처럼 열정을 보고 싶은데 그 열정 어디서 났나요? 열정을 좀 배워주세요. 뭐 알려주세요. 열정은 어떻게 생겨요? 열정은 행동할 때 생겨요. 행동하지 않고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에서 저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구나. 알았죠? 생각만 하면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하셔야 돼요. 몇 시간 안에? 72시간 안에. 오늘 전철 안 타고 택시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너무 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행동해서 오는 거고요. 그럼 왜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관절하게 원하는 그 Y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Y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가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 일이 쉽다고 하니까 그냥 정말 노력하지 않고 공들이지 않고 정말 뭔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 일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 일이 쉽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어렵나요? 이것보다 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일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쵸?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단은 언제 생기나요? 사람은 언제 독해지나요? 내 간절함을 무시할 때 도끼가 나와요. 그게 가족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성공은 항상 저는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뭔가 비결을 물어보고 노하우를 물어보면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80%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20%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혜주 그룹장님 그 아까 디톡스 메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웰빙그룹한테 다 알려줬어요. 근데 다 빠졌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80%가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아니면 또 저거 해보고 저거 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거 해보고 사업이랑 똑같더라고요. 디톡스는 3개월이 너무 정확해요. 왜 100일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00일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3일 동안 모유를 먹지 않고 해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 물려줘요? 젖꼭지 물려주죠. 네, 설탕 덩어리예요. 3일 동안 완전히 해독한 상태에서 3일 뒤에 태변, 검은색 변이 나와요. 그래서 디톡스 3일 동안 PM만 먹는 건 다시 내 몸에 뭐예요? 피를 바꾸는 일입니다. 3일 동안 짜잔하고 태어났는데 근데 5일 동안 디톡스를 하시더라고요. 무리였어요. 무리. 너무 힘드셔. 왜? 뒤에 내 머리에 너무 힘든 기억이 있으면 메모리가 있으면 자꾸 먹는 것에 알게 모르게 집착을 하고 먹을 수 있는 날에 그때부터 다 보상을 해주는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리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디톡스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너무 간절하면 안 돼요. 너무 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일 동안만 비워두시고 4일차는 뭐예요? 4일차는 이유식을 먹어야 되겠죠. 네, 바로 밥 먹으면 체합니다. 그래서 죽을 먹습니다. 그냥 5일차부터는 하루 식사 2끼를 꼭 해야 돼요. 나 귀찮다고 한 끼 먹으면 안 돼요. 왜? 나중에 3끼, 5끼 야식을 먹습니다. 꾸준하게 그 습관을 양성하는 게 이 디톡스의 팩트, 핵심입니다. 그래서 5일차부터는 꾸준히 하루 2끼 식사를 하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빨간색 시체. 뭐예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빨간색 나는 고기는 저는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못 먹겠죠? 네, 조금 징그럽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400귀신. 400귀신이 뭐예요? 먹을 때마다 나 귀신 먹고 있네 생각하세요.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 흰 소금. 죽이면 괜찮아요. 여기 죽이면 환연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400귀신 먹지 말고 그 다음 뭐 튀긴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만 안 먹고 식사를 하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도끼는 아침, 점심, 저녁 중요하죠. 점심, 저녁도 괜찮고요. 아침, 점심도 괜찮습니다. 야식을 먹는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완전 안 돼요. 네. 그럼 100일 동안 한 번도 예외가 없나요? 저는 한 번도 예외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5배, 10배 이상 빠져요. 나 중간에 딱 한 번 먹은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먹은 사람하고 10배. 그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왜? 내 몸이 정화가 된 게 틀려요. 그리고 지금 디톡스 할 때 내가 뭔가를 먹잖아요. 신생아한테 술 한 잔, 소주 한 잔 준 거랑 똑같아요. 모든 세포의 문이 열려져 있어. 해독이 다 열려져 있는데 독이 들어왔어. 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먹는 소세지 하나, 술 한 잔, 디톡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내 몸을 진짜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코치님이 너무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들었죠, 리더님? 들었죠, 리더님? 눈으로. 예, 그쵸. 이게 나를 관리해주는 말은 사람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파트너도 밀가루 막 먹고 있을 때 홍지수 리더님 빨리 밀가루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고 빨리 얘기해주세요. ABC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디톡스 관련해서는 아마 많이 강의를 들었겠지만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다만 제가 다른 건 뭐냐면 100일 동안 그 기적을 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애 낳고 며칠 동안 몸조리해요? 100일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00일이 되어야 한 번 변해요. 체질이 변하려면 다시는 찌지 않는 체질이 되려면 100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일 안 돼요. 네, 그냥 뺀 거예요. 다이어트로 끝난 거고 체질 개선을 하고 나면 별로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먹어서 안 찌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옛날만큼 먹기 싫어요. 그리고 많이 못 먹겠어요. 먹으면 저는 술 먹으면 지금 뒷골 잡고 두통이 와요. 못 먹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청정지역으로 되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배제하는 거죠. 우리 막 부정적인 사람 얘기 들으면 막 피하고 싶잖아요. 네,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네, 술을 봤을 때 약간 막 구역질한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찐 피를 한번 다 바뀐 거. 100일의 기적이 필요하고 3년, 5년, 7년 되면 조금 7년 다 가까이 되거든요. 정말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드시는 분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 저희 여기 PM에서 기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간증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오늘 이런 경험담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